부등식까지 현재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진행하게 될 부분은 일단은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문자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x랑 y가 둘 다 살아서 따끈따끈하게 있는 걸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뭐 ax 플러스 b는 0 형태로 나오는 애를 문자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가 나온다?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에서 a도 b도 0이 아닌 경우를 말하게 돼요. 그럼 이때 어디냐? 이때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하면 요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방정식의 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 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거기에서 이 식을 만족하게 하는 애가 하나만 존재할까? 문자가 두 개라고 한다면? 저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이야기할 때 이때 문자가 두 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설명이 가능해. 예를 들어 2x 플러스 y가 5를 만족하는 식이 하나만 있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순서상 x, y에 대하여 저 순서상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모든 값들이 이 순서상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2,1이라던가 아니면 뭐 1,3이라던가 0,5라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 요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뭘 쓰냐면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에 만족하는 순서상 중에서 xy가 정수인 것은 혹은 xy가 자연수인 것을 모두 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문제의 조건을 줘서 풀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저기 이제 책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63페이지. 이고가 아니네요. 또는이네요. 또는 b는 0이 아니다. 만약에 b가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하나가 나오겠지만 b는 0이기 때문에 y가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이런 거 3x 더하기 0 곱하기 y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한다면 x는 2라는 값이 뭐 나오겠지만 y는 특정 지을 수 없어요. 모든 숫자가 다 돼요. 1 넣어도 되고 10 넣어도 되고 100 넣어도 되고 0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되고 얼마를 집어넣던지 어쨌든 0을 곱하는 순간 0이 되기 때문에 다 돼요. 그죠?
그럼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순서쌍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재상으로는 지금 여기 한 페이지나 할당되어 나오긴 하지만 저기 교과서상으로는 이게 굉장히 라이트해져서 가볍게 쓱 하고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반원식은 그 이제 미지수 x의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자, 렉처에서 한 번만 좀 확인해 볼게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반원식을 찾을 때는 식을 간단히 정리한 후에 다음에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첫 번째, 등식입니까? 두 번째, 미지수가 두 개입니까? 세 번째, 1차입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렉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상에 주어진 1차 반원식이 해인지 알아보려면 대입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봅니다. 원래 그래요. 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은 없네요. 자, 그럼 63페이지에 중요한 내용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 정도 내용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역시나 아무도 필기노트 안 쓰고 있죠. 죽여버릴까 진짜. 니네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개념 테스트 저기 다항식의 계산 테스트 볼 건데요. 수요일에 그때 교재 검사, 개념 노트 검사 같이 진행할 겁니다. 없거나 대충 돼 있거나 하면은 내 머리털 다 쥐어 뜯어버릴 거예요. 책에다가라도 적어놓고 나서 제대로 옮겨 적으세요. 자, 이그젬플 24-1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반원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두 개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1번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개수가 0이라고 할 때는 그 문자가 사라졌다, 소거됐다 라고 치고 더 이상 그 문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반원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맞아요. 3번 아닙니다. 3번은 문자가 두 개인 1차면 x도 1차고 y도 1차 아니에요. 가 아니라 저 앞에 곱해져 있는 저 항 x, y라고 되어 있는 요 항이 2차 항입니다. 이유는 차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의미하며 그 문자가 곱해진 횟수라고 하는 것은 지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x제곱 y, 3x제곱 y의 이 항의 요 단항식에서 요 단항식의 차수가 얼마예요? 몇 차항이에요? 2차 항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차수라고 하는 애가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차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수랑 다른 겁니다. 차수의 정의가 뭐예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차수라고 부르죠. 거듭하여 곱한 횟수가 지수고요. 문자를 곱한 횟수가 차수예요. 그럼 이거 물어볼게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가 네 말 따나? 그럼 얘는 왜 2차 항이냐? 얘 왜 2차 항이냐? 네 말 따나 x 한 번밖에 안 곱해줬는데 얘 왜 1차 항이 아니라 내가 2차 항이라고 써놨냐? x 한 번, y 한 번 곱해진 식이다. 문자 두 개를 한 번씩 곱한 거니까 두 번 곱한 거야. 2차 항입니다. 그럼 얘 몇 차 항이에요? 얘는 3차 항입니다. 얘는 3차 항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인데
x에 대한 몇 차 항이냐라고 물어보면 x만 문자 취급하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x에 대한 몇 차 항이야? 2차 항. y에 대한 몇 차 항이지? 1차 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통념상 일반적으로 물어볼 땐 몇 차 항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문자 곱해진 횟수 그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몇 차 항? 3차 항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1번 이그젠플에 있는 3번 문제가 그래서 2차식이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입니다. 4번은요? 맞아요.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은 방정식이 될 수 없습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라서 방정식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자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5번은요? 맞는 말이죠. 얘는 2차, 이게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자, 밑에 있는 빈칸 채우실 수 있을까요? x의 값이 1, 2, 3, 4, 5일 때 y의 값은 9, 7, 5, 3,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팠겠다. 아픈 소리인데 저거. 다음 24번. 해가 주어지면 뭐 하면 될까요? 이거는 앞으로도 써먹을 진리 중에 하나예요. 뭐요? 만약에 방정식에 해가 주어지면 뭐 하면 돼요? 대입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입합니다. 하여 24번에 예제 24번의 1번 같은 경우엔 x에 마이너스 1, y에 3을 그대로 대입하셔서 24번의 1번 4x ay 라는 식의 마이너스 1, 3을 대입하신다면 마이너스 4, 3a가 5가 되어서 a의 값은 얼마? 3이 되더라 라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4, k 라는 식이 x 더하기 4y 더하기 는 14라는 식일 때 뭐 하라고? 대입부터 하면 값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if보다는 솔루션이고. 솔루션이라고 그냥 해법, 방법 이렇게 해서 그냥 앞글자 떴어요. 해가 주어질 때는 뭐 하라고? 대입하라고. 그러면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해가 몇 개가 나와요? 무수히 많이 나와요. 수없이 많은 순서상에 의하여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올 거야. 이때 연립방정식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다? 두 개 이상의 식을 두 개 이상의 식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각각의 식에서 각 두 개의 식들을 모두 각식이 아니라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모든 식을 좀 더 깔끔하겠다. 모든 식을 참이 되게 하는 그 값을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거예요.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순서쌍이 굉장히 무수히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또 다른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또 다른 순서쌍이 수두로 빽빽하게 나올 거야. 그럼 그렇게 수두로 빽빽하게 나오는 그 값들 중에서 중복돼요. 요 위의 식을 만족하는 값과 아래 식을 만족하는 값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 무언가가 존재할 거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 그러면 지금 example 25-1번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1번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둘 다 1차 1차여야 돼. 근데 1차 2차식이니까 안 돼요. 2번은요? 안 돼요. XY, 그러니까 문자가 3개인 연립 방정식이 됩니다. 3번 맞아요? 네, 맞아요. 4번은요? 4번도 문자가 3개죠. 5번은요? 맞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해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고요. 25-2번은 옆을 참고해 주세요. XY가 자연수일 때 다음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라고 나오면 나올 수 있는 순서쌍 자체가 위에 X 플러스 Y가 4가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은 1, 3, 2, 2, 3, 1 뿐입니다. 두 번째, X 더하기 2Y가 6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순서쌍은 뭐예요? 1, 2, 4. 그 다음에 뭐야? 4, 1. 엥? 잠깐만. 나 뭐 하나 틀렸어요. 2, 4가 아니라 2죠? 2, 2, 4, 1. 다른 거 더 있나? 없죠. 그럼 위의 식에서도 아래 식에서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애는 몇 개? 하나밖에 없네요. 2,2라고. 그죠? 그래서 그 2,2를 풀어서 얘기해주면 x는 2, 2고 y는 2, 2다 라고 써주시면 되긴 합니다. 그럼 예제 25번 이런 느낌으로 풀어요. x 플러스 y라는 값이 4일 때 다음 a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x의 값이 2라고 할 때 요 a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먼저 뭐부터 해요? 대입해서 y를 찾으세요. x가 2라고 한다면 y는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그럼 2,2를
어디에? 저 아래식에다가 대입을 하여 2a-4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a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2분의 3 되겠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적으면 될까?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 자, 다시 이제 진행할게요. 연립방 정식의 아이고 연립 방정식의 풀이. 연립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는 뭘 하기 위한 거냐면 둘 식에서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해를 찾는 과정인데요. 그거에서 첫 번째는 가간법이고요. 두 번째는 대입법입니다. 가간법이나 대입법이나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결국에는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식이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가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 값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글자로 풀어서 쓰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식을 한 2번 정도만 보여주면 쉽게 끝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 26-1번에 있는 1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2x 플러스 y라고 하는 식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값이랑 3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9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를 연립할 때 가간법이나 대입법이라고 하는 가간법이라는 건 뭐냐면 개수의 두 문자 중에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개수의 절대값을 똑같이 맞춰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y에 대한 절대값이 1과 마이너스 1로 똑같이 1이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두 개를 서로 더해준다면 문자 하나가 사라지면서 몇 x는 5x는 그냥 좌변 따로 더해주고 우변 따로 더해주면 돼요. 5x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서 x라는 값을 특정 지을 수 있어요. x가 얼마? 그 x는 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값을 아래에 대입하든 위에 대입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y라고 하는 값은 3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요렇게 결국에는 가간법, 대입법, 가간법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글씨로 풀어서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그 한 문자에 개수를 의 절대값이 을 맞춘 후 더할 가, 뺄 감, 즉 두 식을 더하거나 빼어 문자를 소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거를 이용해요. 지금 그러면 방금 전에 식이 2개, 문자가 2개였던 식에 대하여 둘을 가간법을 이용해서 문자 하나를 소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 식 하나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는 과정 자체가 이제 가간법이었습니다. 그럼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은 어때?
이번엔 5x 플러스 3y가 7이라는 식 하나와 4x 마이너스 7y는 15라는 식이 있어.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뭐라고요? 개수의 절대값을 맞춰준 뒤에요. 이렇게 개수의 절대값이 서로 같은 경우에는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좌변과 우변의 동일한 값을 서로 곱하거나 나눠주면 됩니다. 주로 곱하면 돼요.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면 되겠죠. x의 개수를 맞출까? y의 개수를 맞춰볼까? 어떻게 생각해, 민영? x가 더 쉬운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4를 곱하고 여기다가 5를 곱하는 식으로 식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식을 한번 그대로 써주신다면 20x 플러스 12y라고 하는 값이 28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은 20x 마이너스 35y라고 하는 값이 75가 될 겁니다. 맞죠? 해서 이번에는 더해요, 빼요? 빼야겠죠? 이 위에서 아래 빼면 없어지고 위에서 아래 빼면 얼마? 47y가 될 거고 위에서 아래 빼면 얼마? 마이너스 저 계산 그죠? 마이너스 47 되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 굳이 이렇게 곱해서 복잡하게 해놓은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x를 구할 필요 없이 다시 위에 돌아가서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x는 2 나옵니다. 이렇게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관법이고요. 네, 가장 포인트는 소거입니다. 자, 위에 있는 방법에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하는 방법, 두 미지수 중 하나를 없애는 것을 그 미지수를 소거한다고 하고, 결국에는 지금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라고? 가관법이나 대인법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자를 소거하는 과정을 찾는 겁니다. 그 문자를 소거하는 소거법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랑 뭐가? 가관법과 대입법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식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 같은 변끼리,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한 미지수를 소거하여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을 가관법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수를 곱하여 소거하려는 미지수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하고 더하거나 빼서 한 미지수를 소거합니다. 다른 식을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예제 26번. 뭐 하라고? 예제 26번에 5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1, 7x 플러스 5y가 3. 뭐 할까? y 할게요, y. y 통일할게요. y 맞춰볼게요, 이번에는. y 맞춰볼게요. y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25x 더하기 10y 다 마이너스 5고요. 다음 얼마? 14x 플러스 10y가 얼마? 6입니다. 서로 빼야겠죠. 11x의 값이 마이너스 11이 나와서 x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대입해 보시면 y는 마이너스 3 나옵니다. 어머나, 틀렸는데요?
3 나오죠? 아, 잠깐만요. 2 나오네요. 예, 2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네, 구하시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2. 그래서 A-B의 값은 마이너스 3라는 답을 구하실 수 있게 되는 이 과정이 가감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뭘 하는 과정이라고? 문자 하나를 없애는 거라고요. 대입법은요, 이런 걸 말해요. 하나의 한 식을 정리하여 한 개의 식을 정리, 하나의 식을 정리, 한 개의 식을 정리, 하나의 식을 정리하여 그 한 미지수에 관한 식을 세웁니다. 다른 뭐 예를 들자면 x는 어쩌고 저쩌고 또는 y는 저쩌고 저쩌고 라는 식으로 만드는 거를 하나의 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의 식을 한 문자로 대하여 정리하고 나서 뭐 해? 후 대입합니다. 대입을 다른 하나의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대입이라고 하는 것도 그 문자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문자가 사라집니다. 결국엔 얘는 대입을 이용한 속어법입니다. 어떤 경우에 주되어서 사용을 하냐면 그 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8과 y는 x 더하기 4라고 되어 있는 이 식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y가 있던 그 자리에 x와 관련된 식으로 변형이 들어가죠. 어떻게? x 더하기 3 곱하기 x 플러스 4가 8이라는 식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문자에 관련된 하나의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지? y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그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시면 4x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면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y는 얼마? 3. 장점은 뭐예요? y는 2라고 하는 값이 x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x를 구하는 순간 그대로 바로 y도 착착 나올 수 있어요. 2번도 볼까? y는 마이너스 5x라고 하는 식과 2x 플러스 5y가 플러스 y가 12라는 식을 연립하면 뭐 하라고? 이렇게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일 때 굳이 이 식을 우변으로 넘겨서 5x 플러스 y는 0 형태로 바꾼 다음에 가감법 쓸 생각하지 말고 뭐 하시면 더 편해요?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값이 12가 나오니까 x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그러니까 y는 얼마? 20.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3번, 4번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4번 같은 경우는 어때? x라고 하는 값이 3y 플러스 6인데 또 다른 x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0이라는 식으로 된대. 뭐 하면 돼? 그냥 서로 이 값이 얘면, 이 값이 얘면 요거 둘이 빼고 더하고 할 거 없이 그냥 요렇게 바꾸면 어때? 3y 더하기 6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0이다. x에 대해서 서로 같은 식이니까 이 둘은 서로 같은 식이니까 이 둘은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4번이야 4번. x는 블라블라 x는 블라블라. 그럼 이 x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이야 라고 정리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y는 6, y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두 1차 방정식과의 공통인 해를 구하여라. 공통인 해를 구하라는 것 자체가 뭐 하라고요? 연립하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제 27번. 그래서 결국엔 뭐 하면 됩니까? 딱 뭔가 하려고 봤더니 y는 형태로 식이 이쁘게 정리가 돼 있네. 뭘 이용해서? 대위법을 이용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하여 굳이 정리를 해서 대입법으로 바꿔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x는 뭐시기, y는 저시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굳이 가간법 형태로 모양을 맞추거나 하지 않고 그냥 뭐 하시면 된다? 대입해서 진행해버리면 된다. 가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이었습니다. 28번 마지막 한 내용만 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괄호가 있거나 개수가 분수이거나 개수가 소수인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1학년 과정 그리고 저기 부등식에서 이미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제가 포인트를 줄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A는 B는 C꼴. 이렇게 식이 연결되어 있는 식에서는 내가 식을 선택해서 두 개의 등식으로 변형합니다. 멋지게 A는 B, A는 C 또는 A는 B, B는 C 또는 A는 C, B는 C. 즉, 뭐야? 내가 편한 대로 좀 더 식을 만들기 쉬운 방법으로 골라서 식을 두 개의 식으로 만들어서 연립해서 풉니다.
특히나 어떤 경우에 주로 만약에 얘가 C가 상수인 경우엔 그러면 뭘 선택하는 게 간단해? A는 C, B는 C 형태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쉬워, 익숙해. 그래서 28-2번이라는 이그젬플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문제에서 x-2y 더하기 1이라는 값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이고 그 값이 5랍니다. 그럼 그 식을 먼저 어떻게 정리하라고? 요 식을 어떻게 정리해? 그냥 요렇게 x-2y 더하기 1이 5예요. 두 번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이 5예요 라고 식 두 개를 간단하게 잡아놓고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해서 x-2y는 4 3x 플러스 y는 12 꼴로 정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이렇게 부호가 서로 다른 애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하는 거 조금 좋아해요. 뭐 했어요? 여기를 1번식, 여기를 2번식이라고 한다면 1번식이랑 2번식에다가 2를 곱한 값을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맞죠? 6x 더하기 2y 더하기 24를 계산해주면 6x, 7x, 2y 없어지고 4, 24, 28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x는 4 그러니까 y는 얼마? 0 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8번까지 한번 다시 채워보실래요? 26번, 27번, 28번 유제까지 한번 채워보세요. 유제 28-2번 같은 경우에는 x랑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입니다. 유제 28-2번 같은 경우에는 x랑 y에 대한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보는 순간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죠? 응? 그렇지 않아요? 3a 더하기 b는 6a 마이너스 2b 빼기 3은 11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되죠.
자, 일단 개념 마지막 남은 것 하나만 딱 마무리 할게요.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쪽의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저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는영꼴로 정리를 했을 때 굳이 는영꼴이 아니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뒤에 나오는 애는 상수죠. 상수항 부분과 x의 개수, y의 개수들을 비교할 때 만약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이거는 해가 특수한 경우가 됩니다. x의 개수끼리 y의 개수끼리 서로 같은 걸 의미하고요. 이거는 같다라고 하는 건 뭘 이용하냐면 대입법이나 가감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n배를 했을 때, 즉 비율이 서로 같으면 이거 어디냐면 해가 특수한 경우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8번이 29번이가 그거예요. 요렇게 이 경우에는 뭐냐면 개수가 서로 같아서 문자를 하나만 소거하는 것인 경우가 불가능해져요. 예를 들면 여기 x 플러스 2y라고 되어 있고 2x 플러스 4y라고 되어 있으면 소거를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2배를 하는 순간 2x 플러스 4y, 즉 개수끼리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그럼 그거를 문자 소거, 즉 미지수 한 개만 골라서 소거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에는 C-분의 C이거나 B-분의 B가 C-분의 C가 아닐 때, 즉 개수 B가 같은데 상수 B까지 같으면 이런 뜻이에요. 개수 B가 같은데 상수 B까지 같으면 이 경우에는 해가 겁나 많아요. 왜? 서로 같은 식이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가 식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은 순서쌍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해가 무수히 많은 식이 됩니다. 이 혹시 한자 모르실까봐 이게 마늘 다짜입니다. 마늘 다짜. 그럼 C가 달라도 C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해가 없다. 그쵸. 해가 아예 없어집니다.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9-1번 같은 경우에 이그젬플 29-1번에 1번 보시면 한쪽은 x 플러스 y는 1, 한쪽은 2x 플러스 2y는 3이라고 되어 있을 때 저기서 가감법을 쓰기 위해서 2x 플러스 2y는 2 형태로 바꾸는 순간 뭐가 돼요? 더하거나 뺐을 때 문자가 싹 다 사라지죠. 즉 개수는 서로 같고 상수항은 다르기 때문에 해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특수한 해예요. 해가 없다입니다. 그럼 저기 2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로 바꿔주시면 2x 플러스 2y는 4 형태로 바꿔주신다면 미지수의 개수와 상수항이 각각 같기 때문에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9-2번에 1번 위의 식에 마이너스 2를 곱해보세요.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보세요. 그렇죠. 6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상수항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해가 없다입니다. 위에다가 3배, 2번은 위에다가 3배 해보시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보통은 설명할 때는 이렇게 개수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더 구하기 빠른 방법은 뭐냐면 개수를 맞춰주는 가감법 쓰듯이 개수의 절대값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개수의 모든 걸 다 맞추는 게 제일 빨라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아까 그 처음에 가감법 쓸 때였으면 2 곱해봐 라고 할 텐데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이너스 2 곱해봐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개수를 똑같이 맞췄을 때에 해가 특수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예제 29번 어떻게 하라고요? 개수를 똑같이 맞추라고. 그럼 위에다가 몇 배? 2배 해주면 2x, 4y, 10. 10이랑 4랑 서로 다른 거 확인. 근데 뭐는 똑같아야 된다고? 문자 앞에 개수들은 서로 다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a는 얼마? 그 옆으로 넘어갔어. 여기요. 그치. a는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해. 2분의 1은 a분의 2. 이거 2분의 1은 a분의 2. 그래서 a는 4. 이렇게 개수비로도 설명이 가능해. 근데 곱하는 게 더 빠르겠지. 그럼 29-1번에 해가 무수히 많대요. A 얼마? B 얼마? A는 마사, B는 24.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제가 한 바닥에 걸쳐서 또 이쁘게 정리해 드렸어요. 나만의 개념 요약 노트입니다. 네. 칠판에 있는, 여기 있는 개념의 이런 것들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들 일단 다 정리해 드린 거고요. 하고서 비교해 봤더니 굳이 딱히 적을 거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여러분들도 따로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문자가 2개면 해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무수히 많아진다. 그럼 그 무수히 많은 거 끼리 2개 묶어 놓으면 뭐가 만들어지고?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결국엔 뭐 하는 거였다? 아니. 2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미지수의 값이었다. 그지? 모든 식을 참이되게 하는 값. 그지? 2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였다. 그러면 그 2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값을 하나하나 대입하기는 빡세니까 뭘 이용해서? 문자를 소거하는 소거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었다. 그래서 소거법은 크게 뭐랑 뭐가 있으며? 가감법, 대입법이 있으며, 가감법은 뭘 하는 거고? 문자 하나의 절대값을, 개수의 절대값을 맞춰서 더하거나 빼서 문자를 소거하는 거고, 대입법은 뭐 하는 거였다?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걸 대입해서 문자를 소거하는 거였다.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의 풀이 하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무슨 법? 아니지. 무슨 법? 소거법. 소거법엔 뭐랑 뭐가 있고? 여러분들은 95% 확률로 뭘 쓰게 될 예정이다. 그쵸? 중학교 2학년 때는 가감법을 쓸 겁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당장에는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는. 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연립방정식을 연립 1차 방정식으로만 배우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3학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신 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그때는 90% 확률로 대입법을 씁니다. 이유는 애초에 2차식도 못 푸는데 뭘. 자, 그 다음에 ABC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로 잘라서 둘둘 식을 만들어준다. 그 다음 해가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할 때? 개수비가 같고 상수비가 다르면 해가
없고 개수비가 같고 상수비도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연립방정식에 대한 요약 정리 한 번 더 진행하였습니다. 중간고사 전까지 진도 나가는 거는 여기까지만, 활용 부분까지만 해서 진도가 나갈 거고요.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C1 교재가 진행됨에 따라서 단원 테스트 계속적으로 시행할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단원 테스트 본다고 했어요. 다항식의 계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2학년 2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까지 도형 어느 정도 좀 들어가 놓을 겁니다. 4월까지는 시험 대비 시작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